59분. 예. 네.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좀 떠. 네.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16강 시작, 16편 맞죠? 네, 16편 시작했어요. 이 각도가 조금 괜찮아요? 네, 선대 주장 없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 계시편이에요. 계시는 노나라를 구성한 여러 세력 중에 한 세력인데 바로 이 노나라 공족의 혈손이었죠. 그래서 계손씨라고 하는데 계시라고 줄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주 몇 번 나왔다시피 노나라 황공의 후손이라서 노나라 황공의 후손이라서 특히 삼환이라고 하죠. 삼환이라는 별칭은 맹시, 각각 손자를 붙여가지고 개선시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이렇게 노나라를 구성하는 가문, 유력한 가문. 우리가 수신제가 할 때 이 가가 해당하는 그 서문을 짤막한 주자가 붙여놓은 서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공시왈 차편 혹 이위제론 범 14장. 공시는 이 편을 어쩌면 혹은 뭐 이런 뜻입니다. 제론이 아닐까 하고 여긴다. 홍시는 홍금조라는 서울의 학자 주자보다 조금 선배 시대에 약간. 그래서 홍시가 이 편은 어쩌면 제론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론이라고 하는 건 논어가 한 초기에 한대에 와서 지금 형태로 편집이 됐는데 그 전에 여러 텍스트를 모았어요. 불경도 그러고 성경도 그러고 유가의 텍스트도 처음부터 정본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본이 그걸 캐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본화하는 걸 캐논이 베이시, 캐논 나이시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정본화 작업을 거쳐서 정본이 라는 권위를 얻게 되죠. 논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텍스트들이 제자들이 각각 들었던 거, 기록했던 것, 뭐 구전된 거, 또 공자 집안에 전해지던 메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져 전해지다가 한대에 와서 지금처럼 분석이 되는데 주요 텍스트가 논어, 제로 세 갈래 텍스트가 주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16편, 이 편은 특별히 제나라 지역에 산동성에서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 혼인 동맹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관련된 에피소드 되게 많습니다. 춘추 좌시전 보면 온갖 이야기가 많고 그냥 불륜 뭐 별거 다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이제 지역이 그래서 제나라와 노나라가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데 다만 제나라는 전통적인 산동성 일대에 거주했던 전통 세력들과 관련이 있고 노나라는 그 주의 지배 세력이 이주해서 그 지배했다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마 이 계시와 관련된 편들은 제나라에서 전승되어 온 논어의 텍스트일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 14장 이렇게 문장이 내용상 단락이 나누어지는 독립된 한 그 사상을 담고 있는 걸 옛날에 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장을 이루는 단편 요즘 말하면 센텐스 이런 것들을 옛날에 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과 구를 그렇게
후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센텐스 같아요. 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그 문단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내용상 독립된 한 단락 전체를 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루는 각각의 내용 단위의 문장을 부라고 합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다면 14가지 이데올로기, 14가지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 구절, 개시, 장, 벌, 전유. 여기 독립된 한 문장이에요. 오늘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구라고 불렀다. 요 대화가 총 이어지는 전체 내용 하나를 장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1장은 되게 깁니다. 근데 2장, 3장은 또 그 내용에 따라 긴 것도 있고 심지어 뭐 한두 구절로 되어 있는 한두 마디로 되어 있는 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재론이나 이런 고론으로 들어가면 앞에 있는 논어보다는 내용이 조금 뭔가 인위적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무튼 간에 텍스트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서 비평, 문헌 비평, 텍스트 크리틱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를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시, 장, 벌, 전유 이런이 이렇게 주길로 붙어 있다. 염류, 계로이, 현어, 공자, 왈. 개시, 장, 유사어, 전유, 이로소이다. 공자의 왈, 구와, 무내, 이, 시, 과여. 무, 전유는 석자의 선왕이 이위 동몽주 하시고 차, 제, 방육지 중부이라 시, 사직지 신야이니 하이 벌위요. 염류이 왈, 부자의 역지언정 오, 이신자난 개, 불욕야 이로이다. 공자의 왈, 구와 주임이 유언 왈, 진력 취열하야 불능자의 지이라 하니 위이 부지하며 전이 불부이면 즉 장, 언용, 피선의 차, 이 언이 과의로다. 호, 시, 추러 합하며 구, 옥이 회어 독중이 시, 수지 과요. 염유이 왈, 금, 부, 전유이 고, 이, 근업이 하니 금 불치면 구세의 필위 자선구 하리이다. 공자의 왈, 구와 군자난 질, 부, 사, 완력지요. 이 필위지사입니다. 구야는 문, 유국 유가자의 불환과의 환불균하며 불환빈이 환불환이라 하니 개균이면 무빈이요 화이면 무가요 한이면 무경입니다. 구 여시고로 원인이 불복 즉 수문덕이 내지하고 기 내지 즉 안지입니다. 금 유여 구야는 상부자호대 원인이 불복이 불능돼야 하며 방, 분붕, 이석이 불능수야하고 이, 모, 동, 간과의 방내하니 호의, 공, 개선지, 우의, 부재, 전유의, 제, 소장지 내야 한다. 여기까지 길지요. 이처럼 그 앞에 논어의 앞에 구절에서 이렇게 문장이 긴 것도 많지 않거니와 설령 길다 하더라도 좀 길어 보여도 내용이 이렇게 뭔가 서사성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상당히 뭔가 에피소드가 좀 길어 보이죠. 자, 개시 장벌 전유이니 개시 장차 전유를 벌 호려하더니 개시가 이런 문장에서 주어가 되죠. 개시가 뭐 하려고 했다. 장은 부사어로서 장차 보통 이게 장이 보이잖아요. 약간 삐딱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처음 이걸 좀 챙겨놨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 요걸 약간 됐네. 약간 어떤 게 자, 됐죠. 좀 잘 안 보여서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 이제 명사로 쓰이는 장수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general
우두머리, 리더 이런 데 이런 걸 장기장처럼 이 어른, 요거는 장수, 장군한테 장자죠. 근데 여기에 부사어로는 장차, 그리고 현대 백화나 뭐 약간 구어체 표현에서는 장은 목적어를 대동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뭐를 가지고서 할 때 우리말로 하면 목적격 조사처럼 이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뭐뭐 하려고 하다 할 때 장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를 대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장차가 부사어로 쓰였죠. 왜 부사어냐? 개시라는 문장에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가 하는 동작인 또는 그 주어가 뭔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 수어가 한문에서는 형용사나 동사가 다 수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우리말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장이라고 하면 명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주어기 때문에 계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동사이어야 되는데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장도 동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사 역할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벌이 여기서는 동사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 벌은 치다, 우리가 토벌, 뭐 치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것도 벌목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벌을 처벌 아니 여기 처벌은 벌줄 벌자고 여기는 치다는 거예요. attack, 타격하는 거. 그다음에 전유는 요거는 글자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름으로 꽤 많이 써요. 전욱도 이 전자 써요. 신화적인 인물이 전욱도 이 전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다 또는 어리석다 뭐 전적으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름이라서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유를 치려고 했다. 이제 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근데 계시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유라는 지역을 치려고 했다. 근데 그 뒤에 주석교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유는 국명, 나라 이름인데 노부용이야. 원래 전유는 나라 이름인데 노나라의 부용이다. 이렇게 돼요. 부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이제 춘추시대에 그 이전에 서주 때 봉건 서주에서 보통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 지역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는 걸 분봉이라고 봉한다고 그러죠. 그 땅을 이렇게 아마 중국은 평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놓고 약간 이렇게 이제 그 공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높직하게 이렇게 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딱 깃대를 탁 꽂아가지고 여기는 어디 것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걸 봉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봉해가지고 어떤 땅을 봉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줬다. 이거는 봉건, 봉토건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건, 그 땅의 내 주인, 그 지역의 오야붕,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말하자면 봉건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슷비슷한 이제 세력들이 비슷비슷한 힘으로 각 축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강력한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A, B, C 중에 B, 내가 마음에 들어, 넌 인정해 줄게. 이러면 이게 헤게모니를 얻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도 그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는 독립할 거야 해서 무조건 독립이 되는 게 아니고 국제연합이나 국제사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인준해 주는 걸 말하자면 봉건하는 거 비슷한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 봉건이 되면 이제 공이나 후나 백이나 자나 남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나이트 자기를. 근데 그거보다 규모가 더 작아가지고 어쨌든 나름의 어떤 준독립적 세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규모가 그리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통통신이 워낙 힘드니까 바로 직할 지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영주권, 뭐 소유권 이런 걸 인정해 주면서 그 대신에 이제 그 권력의 어떤 체계 속에서 내 밑에 들어와라 이런 정도의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주고받기 식인데 그걸 혈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서주의 봉건제는 보통 혈연적 그 봉건 관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력 단위가 있긴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거나 또는 독립적 자치를 이루기가 어려우면 천자, 그러니까 주의 왕을 천자라고 불렀는데 왕을
왕조한 순자는 이 왕한테 직접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를 부용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부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용국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삼국지 연의, 삼국지 소설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제 황건적이 일어나가지고 황건적을 이제 그 밀란이죠 말하자면 민중분기. 그 황건적을 이제 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이제 그 실력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걸 제후라고도 부르는데 그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황건적 타도를 위한 이제 그 말하자면 연합군을 조직하죠. 황건적 타도하고 동탁타도에서 한 거예요. 동탁.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죠 동탁타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도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 관우 장비하고 데리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자기하고 동문수학했던 공손찬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뭐 약간 중대장, 대대장 규모로만 이렇게 이제 그 부하 좀 얻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동탁타도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공손찬이 가니까 그 뒤에 따라갔잖아요. 따라가가지고 공손찬이 옆에 딱 서 있다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제 여러 그 연합 회의를 하는 중에 조조가 물어. 니는 누구냐? 나는 유비다. 유비입니다. 뭐 내력을 이야기해 주니까 자리를 하나 갖다 주지요. 그래서 너도 당신도 한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후로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할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에피소드인데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공손찬 밑에서 부용회가 같이 있었어요. 독립된 자리를 못 얻었고. 근데 원소하고 조조가 이제 그 맹주가 누가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 니도 보니까 한 나라의 한의 황실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어엿한 제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자리는 규모는 별로 작지만 해고 인정해 준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용이라고 하는 거는 천자에게 직접 그 교통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후견을 이용해서 관계한다. 그런 뜻에서 부용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삼한시대에도 수십 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그런 하나하나를 다 나라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는 상당히 규모가 큰 나라도 있지만 작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의 경우는 국제적인 어떤 연맹을 맺거나 동맹을 할 때 독자적인 발언권을 못 얻으면 그 이웃되는 큰 나라에 얹혀서 같이 이 지역적 이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부용이라고 합니다. 전류는 말하자면 노나라 인근에 있는 노나라 그 영향력 안에 세력권 안에 있는 작은 준독립적 정치 권력체 국가 정체 뭐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것일 수 있죠. 네, 요즘 말하면 위성국가 같은 염류 계로 현우 공자 왈 계시장 유사업 전유기로소이다. 염류와 계로의 공자께 흥하야 가로되 계시 장차 전유의 살을 두려하노 하도소이다. 하노소이다. 여기서 염류와 계로는 그 공주 제자의 자죠. 염류와 계로가 현어공자. 이걸 견이지만 원래는 우리 일반적으로 견으로 이제 읽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현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요 현으로 읽으면 견이라는 동사의 피동적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뵙는다 이렇게 뵙다. 우리가 우리말도 누구를 뵙겠다. 그 중국 드라마를 가끔 가다 보면 참지인 예, 이런 인사를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떤 그 대감 뭐 사또를 만나러 가요. 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또를 보러 가가지고 사또님, 우리는 뭐 사또님 편안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참지인, 누구 이렇게 참지인. 왜 말하자면 참여해서 본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내가 이제 우리가 말해도 뵙다 이 말 자체가 내가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가서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상대방이 어른이 나를 보게끔 되지요. 그래서 뵙다, 보이다, 뵙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우리는 견이라고 읽으면 보다라는 그 사동사가 되고 현 그러면
형태는 사실은 사동인데, 능동인데, 의미상은 수동처럼 느껴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말 습관에. 그래서 여기서는 현을 읽어가지고, 뵙는다, 뵙다, 현하야. 배워서 공자를 뵙고 말하기를, 그렇죠. 계시, 계시가, 역시 여기서 부사로서 장차, 그죠? 유사어 전유이로소이다. 근데 여기 어에 보면 사를 두었다. 그래서 이 사란 유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동사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 동사 구조로 유와 사가 동사 목적어 구조로 구를 이루었다고 본 거예요, 옛날에. 그럼 이럴 경우에 사를 두었다 이렇게 언어에 나와 있는데 이 두다라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체가 하나의 그 명사구처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사시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유사라는 말은 그런 맥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동사 목적어처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장차가 부사어니까 부사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장차 전유에 일을 두려고 합니다. 사건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건을 벌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는 분명히 벌이라고 하는, 앞에는 벌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적극적 의미로 가는 동사를 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계로하고 염류가 말할 때는 사라고 하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두루뭉술한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뉘앙스상으로나 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흥미가 있는 분야죠. 계시가 장유사어 전유. 전유의 일을 두려고 합니다. 일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 벌린다는 일 버린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사실 쳐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요. 지금 구조로 뭐 엄청난 무기가 막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뭐 훨씬 굉장히 비극적이고 극도로 막 그런 것 같지만 옛날도 마찬가지 어떤 형태이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 희생되는 끌려 들어가는 인민들은 다 죽을 지경이죠. 그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덜 힘들고 크다고 해가지고 덜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 자체는 그 피가 튀고 살이 튀고 정말 우리가 낭만적으로 무슨 드라마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당장 막 그렇게. 한 끼만 굶어도 막 눈이 돌아가는 세상인데. 자, 그래서 공자의 구와 문의 이시과여. 공자의 가라사대 구와 아니 너의 이과. 자, 이게 현대어로는 이렇게 말 안 하죠. 현대 우리 국어에서는. 근데 이게 한문 그대로 약간 축자적으로 따라가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어 습관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적어도 한 80년대 이전에 어른들의 언어 습관 속에는 이러한 부정법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방식으로 아니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구와 염류 이름이 구니까 이제 구와 구시. 염류가 특히 여기 주석에는 보면 위 계시 취령 구 용사 고 부자 독책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꼭 염류하고 계로가 같이 있었는데 뭐 염류가 뭐 더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공자가 일부러 염류만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해석적으로 약간 미스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염류가 좀 더 다른 건 있었거나 상황 속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물론. 물론 이제 번역도 주석도 대충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계시를 위해 취령을 하고. 근데 그 염류가 특히 말하자면 요즘 말은 재정에 타버렸나 봐요. 재정한 그 분야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거든. 이 염류가 계시가 가의 소유자고, 계시 밑에 있는 신하니까 가신. 계시 밑에 있는 신하니까 이 계시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특히 계시가 굉장히 잘했던, 계시입니다. 염류가 굉장히 뛰어났던 탁월한 자질을 보여준 분야가 특히 이런 세무, 재정, 이런 분야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잘 긁어대가지고 잘
세금을 톡톡 잘 받아내가지고 공자가 막 아주 야단치는 그런 게 앞에 나오죠. 그리고 또 용서를 잘했다. 일 버리기를 잘했다. 뭔가 어떤 일 꾸미고 이런 걸 잘했다. 그래가지고 혼자 염려만 불러서 말했다 하지만 사실 좀뭐 그럴 수 있어요. 뒤에도 보면 항상 염려만 말하니까. 아마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자로는 무용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뭘 꾸미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장 운영 이게 아니고 그냥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시가 본격적으로 그 전율을 치려고 하면 아마 자로가 이제 군사를 운영하겠죠. 근데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기는 하죠. 나름대로 이 주석도 치밀하긴 해요. 자, 구야 문의 이 시과여.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문의 여 문의 여. 근데 여는 가끔 호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열가 많이 쓰이는데 이 여라고 하는 거는 어기사로서 여기서는 감탄 내지는 이제 의문 어기사로도 쓰이는데 이럴 경우에 여는 상당히 내용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설명한 그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맥락상. 자, 문해여 이렇게 말하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아니냐라는 말은 아니다가 아니고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냐 이 말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서로가 그 평서문이면 부정어지만 아니냐라면 설의법이라고 하죠. 우리 요즘도 설의법이라고 하는 모르겠는데 우리 배울 때 설의법 그랬는데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긍정의 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해여 이러면 아니냐 뭐가 아니냐 이게 굉장히 어구를 잘 구성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해여 꼭 이렇게 나오면 뭐뭐가 아닌가 이렇게 이는 너 있잖아요. 이게 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인칭 지시어가 보통 여러 가지가 쓰이긴 하지만 이는 상당히 그 구어에 가깝게 들리는 느낌. 이 너의 시과 이 허물이 너 것이 아니다. 시는 원래 그 원래는 시가 이제 저런 이제 그 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사. 그러니까 비동사나 또는 두동사나 이런 것처럼 become 이런 동사처럼 약간의 그 개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사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지시어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시에는. 그래서 이것은 너의 허물이 아닌가. 너의 허물이다. 이 말을 지금 너의 허물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시는 이것은 뭐뭐이다 이런 것이죠. 너의 허물. 그 다음에 전유는 석자에 선왕이 이위 동몽주 하시고 차, 제, 방역기 중의라 시, 사직기 신양이니 하이 번이리요. 전유는 예, 선왕이 서 동몽의 주를 삼으시고 또 광역 가운데 있는지라 사직 신이니 어찌 써벌하리요. 전유, 부가 발어사로 많이 쓰이는데 보통 우리가 부를 번역할 때는 뭐 대저 이렇게 더 쓰게 돼요. 대저.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대저라고 하는 맥락은 이제 대체로 추측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일반적 발어사로 쓰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시의 의미도 있어요. 몇 번 똑같은 문장을 용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그 봄밤이니까 봄 시기니까 이 태백의 춘야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아주 명문이 있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쯤 딱 시기에 딱 맞는 그 시기적으로 딱 맞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뭐 요즘은 유튜브에 워낙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 번역도 다 있고 하니까 한번 시험 삼아 보시기만 하는데 보면 춘야연 도리원서 이번에 이제 복숭아꽃, 보약꽃이 피어 있는 과수원에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말하면 봄 야유회를 하고 거기 이제 그때는 야유회 하면 요즘은 뭐
술 먹고 놀다가 이제 노래방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를 지었거든요. 노래방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음악 듣기도 하고 뭐 노래 듣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약간 우린 약간 귀족들이니까 귀족들은 또 시를 짓기도 하고 감, 여흥을.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시집을 편집하면서 이제 이태백의 서문을 쓴 게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그 천문학이 아주 유명한 부 천지장이 만물지 연구를 이렇게 나옵니다. 연료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학이다. 저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집이고 광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대에 지나가는 과객이다, 손님이다. 아주 멋있는 그 스케일 큰. 근데 여기서 보면 부라고 하는 게 대저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기는 하죠. 번역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상은 지시의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요. 저 천지는. 여기서도 부전류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약간의 그 화제를 압축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토픽을 지금 약간 명료하게 지시해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 전류는 석자, 그래서 석이나 뭐 향, 뭐 이런 시간성을 나타내는 부사 그 시간성을 나타내는 이제 용어 뒤에 자가 붙으면 시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자, 그럼 옛날에 그 once upon a time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석자의 옛날에 뭐 이런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할 때 석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왕이 이위 동몽주 하시고, 선왕은 주의 이전 왕들, 그러니까 주가 아마 건국된 초기에 이제 중국 전체의 판도를 약간 분할하면서 어떤 구획을 정리해주고, 그게 제일 헤게모니가 있었던 게 주이니까, 주 왕실에서. 뭐, 이제 형제한테는 어느 땅 주고, 알짜배기 땅 주고, 노른자 땅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촌한테는 또 좀 다른 데 주고, 또 중요한 데는 또 형제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중국의 전체 땅덩어리를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 이 노나라는 원래 주공이라는 그 칭호가 붙은 단에게 부여되는 땅이었죠. 이 노나라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산동, 여기 산동성인데 요 산동성의 남쪽에 노나라, 북쪽에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이 노나라는 그 산동성 제 나라 이름은 대체로 이제 이쪽 지역을 이라고 이 동쪽에 있다가 동이라고 그러고 이의 어떤 문화 영향권을 있는데 이 노나라의 요 지배층들은 이 지금 성서성 그쪽에서 주의 본거지에서 이제 동쪽으로 와서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그런 세력인데 특히 다는 그 주나라 초기 건국의 왕인 무왕의 동생으로 아주 말하자면 핵심적인 주핵관이에요, 주핵관. 요즘 무슨 핵관이 엄청 유행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 주핵관. 주나라의 핵심적. 그래서 단에게 이 지역을 분봉이 되는, 물론 단은 가지는 않은, 단은 주나라 수도에서 전체적인 그 제거들 관리를 하고, 이 단의 아들이 백금이었던 거. 그런데 그 아들이 가서 이제 그 후예들이 계속 노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초기에 이렇게 중국 전 지역을 이렇게 이제 나누고 분할하고 행정 체계를 잡아갈 때 노나라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동몽이라고 하는 지역의 준독립적 정치체에 노나라에 복속을 시켜가지고 노나라가 후견을 하시오, 너가 후견해라 하고 노나라의 부용으로 삼아주면서 어떤 역할을 특히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겼냐면 동몽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산을 제사 지내는 책임을 맡겨줬다. 옛날에는 제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도 종교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보편적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 메커니즘 말할까 그 모티브 이런 게 중에 하나가 종교잖아요. 특히 신.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의 보편적 관념을 만들어내 가지고 투사한 물론 뭐 기독교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루트비 포에르바흐도 그런 말이 신은 인간의 투사다 그런 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의 보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그 보편의 의미가 신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한 지역의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인간은 제일 쉬운 게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산 같은 거. 그래서 산악식 숭배는 웬만한 문화에는 다 있어요. 산이 있는 지역은. 산의 어떤 신성한 어떤 힘의 신비화, 신성화해가지고. 동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산 뭐 또는 동몽산 또는 몽산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태산 지역에 가면 몽흥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어디 있다. 자, 근데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산신령을 그 산을 제사 지르는 역할을 맡겠다는 건 그 산 인근을 너가 가져라 그 말이죠. 그 산 요즘 우리가 왜 늑대나 개가 전봇대가 오줌 누으면 그러죠. 그런 것들이 영역 표시죠. 말하자면 그 동선하거나 뭐 한해 한 신령을 모시고 이건 결국 영역 표시. 그 영역에 그 신에게 제사 지르는 권리는 내한테 있다. 따라서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동몽의 주인으로 삼았다. 이위라는 말은 수거처럼 되어가지고 뭐를 몸으로 삼다. 동몽의 주인으로 삼았다. 차. 또 이제 또 한이라고 접속을 또 찾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에 더 첨가할 때, 또는 뭐라고 정보가 하나 더 늘어날 때, 정보가 하나 더 늘어날 때. 그래서 앞에 정보는 뭐예요? 전유는 옛날에 선왕이 동몽의 제주로 삼아준 나라다. 동몽의 제주를 삼은 나라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를 지금 더하고 있는 거죠. 뭐냐? 제방역 지주. 쟤는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제가. 그러면 방은 나라 방자고, 역은 지역, 영역, 뭐 이런 뜻이죠. 요 글자들 가만 보면 요 글자가 성모, 아니, 홍모 쪽으로 보면 역,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요 글자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네모식으로 뭐가 됩니까? 나라 국자죠. 예? 나라 국자죠. 그 다음에 요거 극표를 붙이면 지역할 때 역. 그 다음에 또 뭐, 마음심을 붙이면 혹시 의혹하다, 뭐, 헷갈린다, 미혹하다 할 때 혹.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강의 때, 이야기 공부할 때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른바 이제 실학이라고 실학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학문의 실용성을 좀 더 강화하자 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학술 활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실지 연구, 또 실용적 연구, 또 자연과학적 연구 이게 이제 막 급격하게 이제 붐을 이루죠. 그때 대표적인 여러 인물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무렵에 왜 이제 뭐 유득공이나 뭐 여러 사람 유수원, 유득공, 뭐 또 성호이익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인문 지리에 대한 관심을 돌려가지고 옛날 왜 우리 맨날 중국 역사 이야기가 중국 지리만 빠삭하게 알고 뭐 우리 건 잘 모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유득공 같은 데는 발해고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 역대 역사,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고려사 뭐 이런 책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아방 강력고죠. 이걸 이제 국사 시간을 배울 때 아방강력고 이래 배워가지고 아방강력고가 뭐냐 헷갈렸는데 아방의 강력의 고찰 이런 뜻이죠. 요 강자는 원래는 저는 시경 강자로 우리 나중에 붙었는데
요 자체는 논, 밭의 후획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이런 밭은, 이런 논밭은 별로 못 봐가지고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여기가 살게 되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걸 봤어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감인데, 여기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강활강, 활궁자 붙여가지고 강활강, 활궁자 밑에다가 또 흩어져 붙여가지고 직영강, 그래서 어떤 강력한 요 강자 씁니다. 그리고 요 글자 요 모양을 좀 더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하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강력 이 말은 영토, 영역, 테리토리, 그걸 강력이에요. 방역 기준, 그러면 나라의 영역 안에 있다. 그러니까 노나라 전체의 그 어떤 경계에 덮여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나라가 워낙 행정력이 다 못 미치기도 하고, 그 지역은 또 나름의 어떤 문화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이런 게 이제 부경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나라의 성인 후시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다, 이거는. 남이. 완전 생판 남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사직지 신야이니 하이 벌일이요. 이는 사직의 신나이니, 자, 사직은 이 사하고 직이 또 좀 다르다겠죠. 사는 토지신이고, 지금 곡식의 신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대 사회는 농경 생산 양식을 가진 동북아시아가 농경 생산 양식을 가진 문화였으니까 사직이야말로 바로 이 농경 생산의 정신적 힘, 그걸 의미하죠. 농경 생산의 힘을, 토지가 가지고 있는 농경 생산의 영향을 신격화해가지고 사와직을 해서 사직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직의 신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왕실의 직접적인 신하다. 왕실의 인준을 받은 나름의 어떤 뭐라고 할까 권위를 갖는 그런 신하다. 그러니까 노나라가 함부로 칠 수 있는 신하가 아니다고. 아무리 덩치가 작고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준독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너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거 아니다. 다른 부영국 같으면 혹시 어쩔지 몰라도 이 부영국, 전유라는 부영국은 그냥 일반 부영국보다 훨씬 더 어떤 주나라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 연관된 그런 이제 지역이다. 그런 맥락이 들어있다 보이죠. 하이벌위요. 하이벌위. 이 하는 무엇 또는 어떤 이런 의미의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부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의문대명사 역할을 하죠. 무엇으로서, 무엇을 써서, 이가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써서.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의미로 치면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 벌을 하느냐, 정벌 행위를 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정벌이 일으키느냐, 벌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벌 자체가 동사니까 벌 하는 되지, 뭐 여기가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한문은 미묘하게 동사 목적 구조를 가져가지고 벌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가끔 언어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말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꼭 한문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언어도 축자적으로 번역할 때 가끔 가다가 어색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 언어와 그쪽 언어가 좀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자, 염려왈 부자의 역지 연장고 이신자는 개불력이이로이다. 염려의 가로되 부자의 역학은정 우리 이신은 다 역기 아니하노이다. 염려가 말했죠. 부자, 여기서 부자가 이 논어에서 부자는 3인칭 존칭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대체로 3인칭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말한 게 아니고 제3자를 가리킬 때 부자를 씁니다. 제3자로 높임을 되는 대상인 거죠. 근데 맹자에 들어오면 부자가 2인칭으로 쓰여요. 이런 것들은 언어의 어떤 습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요즘 어떤 지나가는
나이 많은 연세가 많은 분한테 영감 이런 영감님 뭐 영감 이런 건 되게 긴 거죠. 근데 원래 영감 되게 높은 지치고요. 그렇게 다 언어적인 맥락이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부자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3인칭 원래 3인칭의 존칭이었는데 자称 2인칭화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말하기로 부자의 억지에서 부자는 여기서는 누구 계세요? 우리말 하면 이런 어르신 뭐 이런 뜻이야. 어르신 뭐 오야붕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자는 바로 계시를 말하죠. 왜냐면 염려하고 자로가 섬기고 있는 취직해 있는 오너 이게 계시니까 부자 여기서 부자는 계시를 말하죠. 계시가 욕지 그것을 욕한다. 욕 자체가 동사로서 want to, 뭐 need to, 뭐 이런 의미예요. desire, 뭐 하여튼 뭘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지가 목적어인데 여기서는 지시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유를 소유를 전유의 정보를 원한다 그 말이죠. 지. 아니 오 이신자 오는 이제 1인칭 대명사 또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쓰였죠. 우리 나 또는 우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신 우리 두 신하에 여기서 말하면 두 신하라는 염려와 계로 자로를 말하죠. 두 신하는 워낙 원래 우리 언어 같으면 자는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신은 이렇게 물론 이제 맥락에 따라서는 자 빼고 그냥 이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장을 구성할 때 이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주격 조사 같은 역할을 하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두 신하는 개 불교계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를 붙였다는 거예요. 야, 야는 굉장히 단정을 하거나 사실 진술을 하거나 뭐 이런 느낌을 여기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맥락을 보여주고 있죠. 공자왈 구가 주임이 유언왈 진력 취열하야 불능자의 지이라 함이 위이 부지하며 전이 불부이면 즉 장언용 피상이요. 공자의 가라사대 구와 주인이 은을 두어 가로되 역을 진하야 열에 취하야 능치 못하는 자의 지할지니라. 위호대 지치 못하며 전호대 붙지 못하면 장착어대 저상을 쓰리요. 주임은 주석에 의하면 고지량사, 옛날에 훌륭한 뛰어난 사였다. 사는 현대어로 사 이렇게 말하면 히스토리언, 역사가 이렇게 쓰이지만 옛날에는 꼭 역사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기록관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왕실에서 일어나는 또는 어떤 정치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문서 수발하는 특히 문서를 주고받는다기보다 그걸 기록해 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사는 여기서는 어쨌든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공자 이전에 유명한 기록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언왈. 근데 주임왈 이렇게 말했다면 직접 인용한 거예요. 주임이 말하기를 하고 직접 인용한. 근데 유언왈 그러면 간접적이죠. 주임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말한 거예요. 주임이 이런 말을 하더라. 유는 역시 동사로서 언이라는 목적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주임이 말을 하기를 우리말로 그렇게 되죠. 만약에 주임과 말의 관계를 수식 관계로 한다면 주임지 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임지 언왈 이렇게 말하면 주임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임 유언왈은 이제 이 자체가 일종의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갖게 된다. 주임이 말을 두어서 말을 하기를 말이죠. 진력 취열 이것도 다 동사 목적어 구조. 한문을 문장을 접할 때 제일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을 동사 목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들어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을 진하다 이거죠.
역을 지나다. 역을 지나야 열이 취하야 했으니까 역을 지나다 말은 지난 역을 펼치다, 베풀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토진, 진열, 우리가 말하는 진열, 이 진열. 열은 나열, 대열, 배열, 나열, 라인 이런 다 열죠. 역은 힘을 펼친다. 그래 진력 그러면 힘을 펼친다. 물론 여기 가끔 가다가 올드한 거, 레거시한 거, 이것도 진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이 되게 늘 캐캐몽하지 막 짜증나는 이런 것들을 진부하다 그죠? 그때요, 진짜였어요. 그 다음에 진황이라는 말을 쓰면, 한달 진황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 묵정밭,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밭, 이런 걸 진황, 진황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은 묵었다, 오래되었다, 뭐 이런 뜻을 써요. 동사로 써가지고는 펼치다, 포진하다. 력은 이제 힘을 펼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요즘 말하면 우리 시험은 능력을 발휘한다고. 취열, 그러면 열에 나아갔다. 어떤 반열에, 자기가 어떤 쓰이는 상황을 얻어가지고, 획득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나란히 자기 포지션을 하나 얻은 거예요. 포지션. 그랬는데, 불능자이지. 할 수 없는 그 경우에는 그쳐라. 네가 만약 그 일을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 역할을 네가 할 수 없거든 그만둬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하는 거는 특히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남자들이 뭐 사회에 나와서 모든 일을 하는 건 다 공적인 영역이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사기업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하지, 그 규모가 일반적이지만 옛날에는 공공성, 다수성 뭐 이런 걸 띄는 건 다 공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먹고 산다는 건 다 오피스, 뭐지? 퍼블릭 오피스, 공적인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 일을 할 능력이 인정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그걸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됩니다. 좀 길어지만 어차피 시간을 조금 로마에 가면 로마가 이탈리아 가면 우피치 박물관 있죠. 유명한 우피치. 근데 그 우피치 박물관 원래 사무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우피치오의 복수 오피스 거기서 나왔대요.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 좀 재미있고. 근데 위태로운데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또는 넘어진다. 근데 넘어지는데 부축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게 학번화하거나 가정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죠. 뭐뭐 한다면, 뭐뭘 하면. 그러니까 위태로운데도 지탱해 주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부축하지 못한다면 역시 또 오늘 이 장이라는 동사가 되게 자주 나오죠. 이게 그만큼 어떤 미래적인 상황인데 그 미래적 상황이 굉장히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공자의 말 속에는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느낌. 이게 막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맥락의 느낌이 가능하죠. 읽을 때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도 그냥 그런 뜻이 건의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나 구서 하나하나에도 그 미묘한 쓰임새가 있다는 걸 생각해 읽어보면 훨씬 그 당시 공자의 어떤 심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영 비상의거 어는 어디와 같은 부사가 의문부사 어찌 어디 영은 쓰다 피상을 피는 상을 가리키는 그 지시어고 지시사고 그럼 저 상을 말이죠 저 피. 2차 그렇죠. 2차 저 피. 그럼 저 상은 원래 의미는
1차적으로는 보사라는 뜻이 있어요. 보사. 근데 이 나무 목자 앞에 있는 목자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원래 상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플라톤의 이데아를 번역할 때 형상이 있거든요. 형상과 진료할 때. 우리 생각에 형상을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싶으면 이게 아니고 선택. 여기서 이데아라는 말도 히라보에서 이데아라는 말도 원래 뜻은 본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이데이. 조금 길어서 안 되겠네. 요것만 하고 일단 쉴게요. 먼저 갑자기 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본다는 의미인데 또 다른 맥락 속에서 이 상이라고 하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돕는다라는 것은 대상이거든요. 대상. 미니스터 중에 프라임 미니스터 1급이 돼야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의정을 줄여서 영상, 좌의정을 줄여서 좌상, 우의정을 줄여서 우상. 그리고 이런 급의 신하들을 상신. 또 다른 말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제정이 되는 보상, 여러 가지 상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휘가 나옵니다. 이때 이 상은 다 프라임 미니스터 같은 그런 국무총리급의 내각 장관이 아니고 내각을 요리할 수 있는 더 위에서 그런 상. 그리고 또 상은 관상가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옛날에 관상이나 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 소경 장님들이 블라인드면 장님들이 많아가지고 이 상을 도와줘 장님을 도와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한 글자가 파생하는 의미가 다 포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번역할 때 약간 주의를 좀 해요. 상자지 저 상을 어디에 쓰겠나.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주지 못하면 뭐에 쓰겠냐. 이제 그 안내자를 가이드가 더 어벙하고 막 어리버리하고 이래버리면 그 가이드를 왜 쓰겠어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류나 계로는 계시의 가신으로 있으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금 잘 걷어주는 거 이게 아니고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할 때 너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자 시대 때 이랬는데 2022년 이 시점에도 이 권력자한테는 책소리 못하죠. 집시다. 딴 소리 하고. 지금 57분이니까 넉넉하게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겠죠? 차, 이 언이 과의로다. 호, 시, 추러, 합하며 구, 옥이, 회어, 독중이, 시, 수지, 과여, 또, 내 언이 과하도다. 호와 시이 합에 출하며 구와 옥이 독중에서 회홈이 이, 뉘, 과오. 차 역시 아까처럼 새로운 정보가 지금 추가된 걸 말하는 거죠. 또, 또한, 이건, 너의 말, 내 말,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내 말, 그러면, 내 말이란 말이, 그 글자가, 너의 말이에요, 너의. 소유격 조사를 써가지고, 너의.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이렇게 줄이는데, 한문에서는 이게 그 자체가 격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잘. 격을 명확하게 이거는 주격이고 이건 목적격이죠. 영어 같으면 I나 my나 me를 쓰므로서 이 자체가 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말이나 그 한문은 각각 격은 그 자체가 격을 나타내지는 않는. 근데 우리는 격조사가 붙어가지고 그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가더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문은 맥락 속에 맥락의 문장의 역할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언 너의 말 이렇게 됩니다.
너의 말, 과는 지나치다, 지나치다 어떤 그 선거를 오버한 거예요. 오버 잇, 오버 드링크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과는 지나가다, 지나치다 해서 이 한문에서 이 과는 별로 좋게 느낌이 안 드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도에서 적정선에서 넘어간 거. 그래서 이 과와 논어 지난번 앞에 논어에서 과 불분 얘기 나왔죠. 과와 불분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말했죠. 과유 불분. 그래서 과는 안 좋다. 그래서 과오, 디폴트, 에러 뭐 이런 게 다 과라고 표현해요. 실과 과, 과실, 과오 이렇게. 자, 네 말이 과하구나. 의는 어떤 그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주관적인 감정 판단 평가 뭐 이런 맥락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 이은 과야 이렇게 했다면 그냥 단정한 거예요. 판정 내려주는 거예요. define 막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의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이러이러하다고 본다. 이러이러한 생각이다. 뭐 이러이러하구나. 이런 이제 맥락 뉘앙스를 다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호, 시, 수로, 합. 이게 나무 옆에 이제 각자 붙여가지고 일종의 그 어떤 나무로 된 나무와 관련이 있는 어떤 기물을 가리키는 여기서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어떤 맹수나 짐승을 가둬놓기 위해 해놓은 울타리. 근데 호는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이 호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표범. 뭐. 근데 표범도 표라고 하는 그 갑자기 잊어버리겠다. 아무튼 표범의 표자는 한자예요. 범은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범을 시경 옛날 조선 시대의 시경의 명물 이름 말할 때는 바둑범 그러더라고. 까만색, 흰색 반점인 바둑이라 바둑하고 비슷해가지고 바둑. 재밌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호하고 시가 출어합 그랬으니까 호는 우리가 명확하게 호랑이인 거 알죠? 그러면 시는 뭔지는 몰라도 호랑이에 준하는 짐승임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는 코뿔소 시, 뭐 들소 시, 뭐 이렇게 들소. 옛날에 소가 크고 또 사나운 소는 무서워요. 우리 소 무서워. 코만 깨면 이렇게 꼼짝을 못하지만 코 안 깨면 무서워. 힘이 얼마나 좋은지 소가. 옷이 추로합, 무슨 합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공간에서 출하는, 출 나오다, 이 말이죠. 공간의 이동, 이탈, 어떤 그 한정된 공간을 벗어난 출. 어는 그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를 정치사 같은 것이 preposition, 정치사 같은 역할을 하죠. 3문에서는 명확하게 정치사로서 정치사 역할을 하는 거는 거의 이 어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동작과 그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 동작과 장소 사이의 연관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전치사로는 이게 거의 대표적이고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명사 앞에 온다 해서 전치된다 해가지고 전치사라 그러죠. 그래 포지션. 프로포지션. 그래 포지션. 아무튼 전치. 앞에 포지션. 이 전치사는 우리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명사 앞에 와가지고 동사와 명사 사이의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전치사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로합 그러면 울타리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빠져나왔다. 자, 이런 비유가 논어에서 공자가 이런 비유를 했다는 게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서 전혀 감도 별로 없고 별 느낌도 없지만 적어도 조선시대나 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면 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리얼한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소 같은 거 가끔 소를 이렇게 묶어두면 어떻게 흘겁게 잘못해가지고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빠져버리는. 그러면 온 밭을 막 나머지 밭이고 논이고 막 돌아다. 특히 발정날 경우 되면
거쳐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탁 그려지는데, 이게 요즘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뭐, 동물원 가보면 좀 느낌 있겠죠. 구옥. 여기 이 것들은 이 거북, 모양새가 거북이 비슷하게 먹는 느낌이 나죠. 이거를, 보통 거북 귀라고 해요. 우리나라 표준으로는. 표준 발음으로는 귀, 구, 균. 세 가지 이름으로, 세 가지 발음이 돼요. 그래서 거북은 귀. 그래서 이 충무공의 그 배를 귀선, 옛날에 요즘 그 표준어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냥 이 구별을 잘 안 하고 구로 읽어가 일반적으로 구로도 많이 옛날 어른들은 구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조금 옛날 형식이 좀 나와서 자꾸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구라고 어떤 그런데 그 엄밀하게 표준 발음으로 거북을 갖다가 터틀 그 터틀을 할 때는 귀라고 그러고 요거는 우리 현대어에서 요거를 주로 땅 이름에 줄였어요. 경상도 대구 근처에 가면 구미라는 지명이 있어요. 구미. 그래서 땅 이름으로 주로. 그 다음에 균은 요거는 갈라지다. 그래서 균열 옷이 터진 걸 균열. 근데 균열은 원래 왜 균열이 이 글자를 쓰게 됐냐면 그 점을 칠 때 옛날에는 거북 뱃딱지에다가 구멍을 뚫고 불에 지져가지고 그 갈라터지는 금을 봐가지고 길흉을 점치고 그 내용을 그 뼈 옆에다 새겼다고 해요. 그게 갑골문의 출발인데 그래서 거북의 그 또 등딱지 모양은 또 뭔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라지다 할 때는 균을 했습니다. 지균 이런 거 있어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균, 천궁지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이렇게 천궁지균 이렇게. 여기서는 거북이니까 귀 옛날식으로 구. 어쨌든 거북이나 옥은 귀한 물건이에요. 특히 중국의 화북 지역은 완전히 내륙도 엄청난 내륙 지역이잖아요. 화북이라고 하는 게 황하를 중심으로 한 삼서성, 서성, 산서성, 산동성 이런 지역을 화북 지역 그러는데 황하 북쪽을 이른바 일반적으로 화북 지역 이렇게 말하는데 화북 지역에는 대부분 이제 육지 내륙이요. 그것도 엄청난 내륙. 그럼 여기에서 제일 귀한 건 뭐겠어요? 얻기 힘든 거잖아요. 얻기 힘든 것 중에 제일 얻기 힘든 게 뭐겠어요? 바다에서는. 그것도 심해 바다예요. 그래서 큰 거북, 엄청 큰 거북, 이것들은 막, 값을 막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쌌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무슨, 그 연못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잉어 한 마리 뭐 1억짜리 이거 사가지고, 뭐, 이거. 좀 특이한 접속들인데, 그 거북이나 옥, 여기서 옥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광물질로 여기죠. 이 옥 때문에 막 전쟁도 불사하고 우리가 완벽이라는 말, 완벽이라는 말도 옥과 관련된. 이 벽은 옥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연성벽이라 이런 벽을 연성벽. 연성벽이란 말은 요즘 말하는 도시 서너 개를 줘야 살 수 있는 벽 이런 뜻이에요. 성 몇 개를 연합해 끼워서 살 수 있는 벽. 이게 그 춘추 시대의 유명한 역사 이야기. 연파와 인상력.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말을 그게 보사성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만큼 옥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옥이 회는 헐어지다, 훼손되다 그런 뜻이죠. 어디에서 독 중에서. 독은 이제 간직해두는 그 상자, 박스. 그걸 이제 독이라고 그러죠. 독 안에서 깨져버렸어. 옥이 잘 깨져요. 옥은 광물질 중에도 경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잘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싸게, 더 소중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북의 그 껍데기나 옥이 독 안에서, 함 안에서 깨지면, 헐어지면 시, 수지, 과 이것은 누구의 허물이냐? 여는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의 긍정과 의문을 겸한다 그랬죠. 긍정적 답을 기대하는 의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뉘앙스상 야라는 단정하는, 긍정하는 의미와 호라고 하는 의문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글자를 이 현대어에서도 중국 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한 글자로 만든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원래 뭐뭐 할 필요 없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 할 때 불용이라는 말을 구어로 많이 써요. 뭐 하지만 안 해도 돼, 부용 그랬는데 이 글자를 현대 사람들이 이 불자 밑에 역자를 쓰는 한 글자로 만들었어요. 발음을 뻥 이렇게 발음해요. 부용을 음을 합쳐가지고 뻥 이렇게 발음한다. 이게 한 글자가 돼요. 이런 것처럼 야호도 야와 호의 뉘앙스를 동시에 살리는 글자로 여가 채택이 됐다 그 말이죠. 발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글자 자체는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남한테 주는 거. 자, 시수지가 이 누구의 부분이냐, 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아주 이 수지과 이게 시수지과 이렇게 문장을 이루어졌는데 이 한문의 특징 중에 하나, 한문 문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고를 잘 활용하는 걸 격조 있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 좋긴 하지만 너무 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가능하면 전고가 있는 걸 되게 선호하는. 그래서 시수지과와 유사한 거의 같은 그 어구예요. 시수지 원 form을 건잖아요. 시수지권.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장인가 하면 주자의 권한문에 나와요. 이거 꼭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 내용이 되게 많은 문장이에요. 주자 권한문이 짧아요. 물위 금일 불하기 유 내일하고 물위 금년 불하기 유 내년하다. 1월 서이여 새불 여기니 오호 노이라 시수지 근고 여기까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논에서는 시수지 과 이렇게 됐죠. 같은 뜻인데 건으로 쓰면은 라임 때문에 그렇죠. 아분한 그 주자의 그 권한문은 참조로 주자의 권한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누구의 잘못이겠냐? 이 말은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누구 잘못이 몰라가지고 공자가 묻는 게 아니고 이건 너희들의 잘못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염류의 말. 금, 부, 전유, 이, 고. 이 근업이 하니 금 불취면 후세의 필위 자성중 하리이다. 염류가 말하기를 금부 전유. 전유가 주어고 문장에서 고가 형용사 수로예요. 견고하다. 이 그리고 근 가깝다. 견고하고 가깝다. 어디에서 비에서 비 땅이야. 비는 계시의 그 근거지 중에 하나죠. 자, 계시의 어떤 그 시급 영지 중에 하나예요. 소유지 중.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전류가 점점 세력을 팽창하면 필연적으로 세력은 팽창하게 돼 있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비와 그 토지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토지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전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 싹을 미리 잘라버리자. 지금 이게 이 염리의 주장이다 이거예요. 근거가. 금불치면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 필위자성하리라. 여기서 우리 언해에는 금불치면 그랬어요. 그죠? 금불치면 그러면 면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그 가정을 나타내잖아요. 조건을. 몸 한다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이 몸이 새라면 이건 전부 이 가정적인 가설적인 맥락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금불치 후세 필자 자선후 요 사이에는 그런 맥락을 문법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내용상 우리는 그걸 지금 취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반드시 자선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 금불치를 조건화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조건화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금과 후라고 하는 시간사와 그 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어떤 부사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금불취를 일종의 조건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의 후 근심이. 그래서 자손후, 필미 자손후 이것도 굉장히 무너진 표현인데 자손지후 이렇게 안 하고 자손후. 원칙적으로 말해서 보통 자손지후 이렇게 하는데 필미 자손후. 공자의 왈, 구와 군자는 질, 부, 사, 완력지요. 이 필위지 사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구야, 군자는 여기서 옛날에 논어 시대에 그 어떤 설득적 말하기에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가 여기서 수사적으로 뭐가 들어갔냐? 남의 말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앞에도 주임이 어쨌다, 여기는 뭐 군자가 어쨌다. 이 말은 공자가 그냥 자기 어떤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남의 말이나 이전에 전해졌던 말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지금 인용한 거죠. 이게 설득적 말하기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논리학에서, 논리적으로. 자, 아무튼 구야, 군자는 질, 부, 사, 완력지, 호, 이, 필위지, 사인이라 여기서 질 전체가, 질이 이 전체 문장을 다 수로로, 목적절로 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은 전체적으로 군자, 질이에요. 부 이하는 다 목적구가 됩니다. 그럼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 질은 원래 질은 아프다, 앓다 이런 뜻인데 병과 질을 보통 구별하죠. 잘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약간 한대에 들어오면 이런 그 문자에 대한 관념이 자꾸 분화되면서 이제 같은 글자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걸 자꾸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한문은 원래 그 고전 한문, 고대 한어는 이름절 지향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어가 다 한자, 한 글자.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인지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분석적인 상황이 생겨나면서 글자가 두자, 석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전어에 가까워, 고전어에서 이름절어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과 병도 다 뭔가 문제가 되는 내 몸의 어떤 핸디캡을 말하는데 질과 병의 어떤 양상이나 이래가 좀 다르다. 질은 특히 외적 요인에 의한 핸디캡을 질, 내적 요인에 의한 핸디캡을 병, 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근데 질이라고 하는 게 아프다 이런 의미니까 뭔가 타격을 받아,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은 미워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싫어 막 짜증나. 그러니까 군자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해. 뭘 싫어해? 뭐 역시 아까 나왔던 그 지시사나 또 그런 맥락을 갖죠. 약간 그 발어사, 지시사 이런 느낌. 그럼 뭘 의미하냐면 사, 완력지, 이, 필위지사. 여기서 말리을 이가 연결돼가지고 역시 병렬 구조를 나타내겠죠. 병렬, 접속 병렬. 자, 그러면 사, 완력지에서 이 사가 동사고 완력지가 일종의 목적구가 돼요. 그럼 사는 여기서는 원래 집사로 쓰이는 글자지만, 집사라는 글자지만, 이게 집에는 그 뭔가 이렇게 하우스가 아니고 홈 개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안정되고 또 거기서 쉬고 다른 일 안 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홈이. 그래서 이 사 자체는 놓다, 뭐 버려두다, 내버리다, 내어두다, 뭐 방기하다, 뭐 그런 느낌을 갖는 글자로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사와 헷갈리니까 원래 집에도 뭐 보관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 놓다라는 의미는 이 설정, 버리다, 손이라는 글자를 더 집어넣은 거죠. 여기서는 그 구별이 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자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뭘 놓아버린다, 버려둔다, 포기한다, 방기한다 그런 뜻인데 뭐를 완력지라는 걸. 근데 이 완력지라는 말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다는 말은 안 해. 원맥락이에요. 사가 동사고, 완력지가
말투도 목적구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원한다는 말을 하는 걸 버려두고 욕지라는 하고 싶다라는 말을 버려두고 그 말이죠. 필 요거는 이제 부서죠. 반드시 필요한 뭐 당위보다 필요한 반드시 뭐뭐 하려고 해요. 뭘 위지사 그걸 위해 이 사는 이 사하고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 물론 혼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초사라고 하는 그 이제 중국 남방계의 문문학의 결정체를 초사 그러는데 초사를 보통 이렇게 많이 근데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요사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 말의 형태화한 형식화한 말 그러니까 단어, 어휘. 우리가 말하는 딕셔너리는 저거를 사전 이렇게 썼어요. 딕셔너리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 말로는 사전에는 베르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르트가 보르트라는 말이죠. 이 보르트가 워드였어요. 그러면 사전이 독일 말은 워드북스, 워드북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는 뭔지 디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말하다 이런 데 말. 근데 여기서 서는 말이 갖는 언어가 갖는 추상성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수사 그러면 이 사자죠. 이 사자도 이 사자. 그러면 이 수사 우리 레토릭거든요. 그래서 이 사와 이 사는 같은 말을 나타내는 글자지만 요사는 조금 더 이제 따로 같은 느낌, 뭐 이건 란드 같은 느낌. 아무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사는 뭐냐 여기서는 말을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핑계, 구실 뭐 이런 거. 네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솔직히 하고 싶다고 그래야지. 이러쿵저러쿵 막 정당화하려고 막 엉터리 같은 그럴듯한 주장을 구실을 막 대는 거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군장이 미워한다. 차라리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그 말이죠. 후야는 유국 유가자이 불한과이 환불균하며 불한빈이 환불한이라 혼이 균이면 무빈이요 과이면 무과요 아니면 무견. 이런 문장 구성이 논어에서도 후반에 많이 나타나요. 뭐를 이렇게 개념화해가지고 개념 분할을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구야는 우리에서 구는 공자 이름인데 보통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뭐 임금한테 상소는 보통 관직 이름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른이나 이런 게 말할 때는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죠. 구야는 내가는 들었는데 그래서 야가 들어간 거는 약간의 그 말의 어기에 어떤 분위기를 떼어놓고 약간 긴장을 주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주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뉘앙스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긴장 들어요. 그래서 야를 쓰므로써 약간 그 긴장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강조할 때도 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는 여기서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유가자 여기서 자가 상위 단위예요. 그러니까 자가 말하자면 주어야 주어. 그러면 이 자를 꾸며주는 게 유가죠. 그 나라를 소유하다 또는 가문을 나라를 소유한 자냐 가문을 소유한 자가 그게 주어죠. 그 자는 불환 그다음에 환 이렇게 역시 그 문장을 대조죠. 대기 또는 대조. 이라는 병렬 접속사를 써가지고 뭐뭐는 하지 않고 뭐뭐는 하고 뭐뭐는 근심하고 뭐뭐는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고 뭘 근심하지 않냐? 과를 적은 것. 여기서는 재정의 영향을 말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과는 적다 이런 뜻이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부정의 개사죠. is not. 그 다음에 뭘 근심하냐? 불균을 근심한다. 여기 보면 참 절묘한 게 불안은 과죠. 과는 불균이죠. 불안과의 불균이죠. 보면 앞에는 여기가 불이고 뒤에는 뒤가 불이죠. 이런 수사적 장치가 이 논어에서 정말 절묘하게 재미있는 아주 뭐라 할까요? 역설적으로 변증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조되면서 그 어기의 어떤 음절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빈이 황불안. 가난한 걸 근심하지 않고 불안한 걸 근심한다. 편안하지 않은 걸 근심한다. 이게 사회 안정. 앞에 거는 불균이니까 뭡니까? 균등 분배죠. 그러니까 이 양적 생산이 사회 공동체의 경제적 영향을 사회의 어떤 경제적 그 안정을 이루느냐, 아니 경제적인 어떤 수단을 높이냐, 아니면 분배가 높이냐 이 문제예요. 이거는 아마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로 끊임없이 그 쟁점이 되는 서로 간의 갈등과 모순이 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과보다는 다를 추구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사회주의적이거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이제 위주로 하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더 주안점으로 두죠. 이게 우리 이번 대선 전국에서 그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근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불안빈이 황불안. 그러니까 가난한 게 근심하지 않고 사회적 안정이 깨지는 거, 이걸 근심한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 균, 빈, 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불균, 불안, 이게 더 문제다. 한 사회 공동체에서는. 사회 공동체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균이면, 이거 뭐 아니겠네. 군은 들어오니 국을 두며 과를 두는 자의 과를 환치 아니하고 균치 아니함을 환하며 빈을 환치 아니하고 안치 아니함을 환한다 하니 이렇게 들었다 이거죠. 균하면 빈함이 없고 화하면 과함이 없고 안하면 경험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줬는데 균이면 역시 바른 많이 써요. 대체로 대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의 밑밥가는 무빈이요. 균하면 가난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걸 느낀다는 것은 비교잖아, 비교. 남과 비했을 때 가난한. 남에게 견주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인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회적 행복지수가 높다는데 행복지수 왜 높냐면 빈부 격차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비슷비슷한. 특별히 더 잘 사는 사람들, 특별히 못 사는 사람들. 그러면 대체로 만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년에 그냥 땅 잘 사놨다고 1년에 몇십억씩 오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노동해도 뭐 그냥 노동을 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잘 안 되면 사회적 박탈감을 엄청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균등하면 가난함이 없고 조화를 하면 과하면 적은 게 없고 비슷비슷하게 분배가 됩니다. 안하면 무경이니라 편안해지면 또는 사회적인 인민 전체, 공동체 전체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이 안정 구조를 이루면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거 경은 기울어지다 이런 뜻이죠. 기울어지지 않는다. 부여시 보로 원인이 불복적 수 문덕이 내지하고 기내지적 반지입니다. 이렇다 탄 고로 원인이 복지 아니하면 문덕을 수하여서 내케하고 이미 이렇게 하면 않게 하는다. 부여시, 역시 부는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시는 이와 같다. 이 여시라는 게 일종의 상투어로 예를 들어 불경의 초기 불경 결집을 할 때 그걸 한문 번역해가지고 나온 그 한역된 아함 계통의 한역된 불교 경전의 시작 때 보면 여시하는 말씀 많이 초기 불경의 한역된 불경의
서두에 이런 식의 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는 석가모니한테 부처님한테서 이렇게 들었다. 여시 이와 같다. 부여시 이와 같은 까닭으로 원인이 불고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 즉 그러면 그죠? 원인은 옛날에는 중국이 자기가 중심된 나라고 중원이고 여기에서 어떤 지역적 공간적 거리에 따라서 좀 봅니다. 여기서 원인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먼 어떤 지역에 있는 중국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을 의미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어떤 이념, 중앙의 그 어떤 정치의 어떤 그 이념 이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야만적인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저항을 하려고. 근데 이거는 늘 중앙과 그 외부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은 이거는 끊임없죠. 구심력과 원심력은 어쨌든 하나의 공동체가 중심된 어떤 그런 지역이 생겨나고 그 이제 위성적인 논리가 이기자면 원심력과 구심력은 늘 기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잘 맞을 때 잘 돌아가는 거지.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 사이에 긴장 관계가 딱 절묘하게 맞아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지 어느 한쪽이 약간만 기울어져도 물론 지구가 뭐 더 셀 일은 없어요. 아니죠. 셀 수도 있어. 더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뭐 물리학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멀어진다고 해요. 태양에서. 그럼 어쨌든 간에 그 힘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태양의 그 구심력과 이제 지구의 어떤 원심력, 멀어져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싹 아주 절묘한 긴장을 이루니까 계속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원인은 그러면 왜 복종하지 않겠냐? 구심력이 없어지면 복종하지 않는 거야. 항상 튕겨나갈 자세는 돼 있어. 그럼 안 튕겨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심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 만약 구심력이 작용을 안 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이하게 구심력이 작용하면 원심력으로 탁 튕겨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절묘한 그런 균형을 이렇게 하려면 뭐겠지? 흐림하는,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복지해주고, 후견해주고, 책임져주고, 뭐 이런 거죠. 원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반야만 또는 야만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바로의. 그럼 원인이 불복인다는 걸 복종하지 않는다면, 문덕을 닦는다. 문덕을 닦아서, 그것을 써서 레지, 글을 오게 한다. 그래서 지는 원인을 가리키죠. 그 레는 타동사 사역의 의미가 됩니다. 그걸 오게 합니다. 온다가 아니고 오게 합니다. 문덕은 을지문덕의 이름이 여기서 똑같아. 그러니까 이 문덕이라고 하는 이 논어의 문화적인 그 영향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미 원성왕 독서 삼풍가에도 논어를 읽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한반도 내에서의 그런 문화와 교양에서도 논어가 일찍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동하고 고구려에 가깝잖아요. 저기 랴오허라고 하는 요하, 랴오허, 랴오동, 랴오허 이 지역이 산동이고 별로 안 멀어. 배 타고 가면 다 발레만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노나라와 제나라는 본대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영향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을지문덕은 AD 한 500년에서 600년 사이고, 이제 공자는 BC 500년, 600년, 400년 사이니까 거의 1000년 정도 시차가 있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내지 이미 왔다면, 여기는 실현된 거죠. 왔다면. 내가 나왔으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실현 조건을 위해, 물론 가정적인 하죠. 안지, 그들을 전환하게 합니다. 그 원인들을. 나의 덕에 복종해서, 덕을 펼쳐서, 그 나라가 먹고 살만 한다더라. 그 나라에 의지하면 우리를 지켜준다 하더라. 그러면 남부여대, 남자들은 아이를 얻고, 짐을 얻고,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금, 유, 여, 부야는
상부자 호대 원인이 불복이 불능래야 하며 방 분붕 이석이 불능수야 하고 이제 유와 다막 부는 부자를 상호대 원인이 복지 아니 호대 능이 래키 못하며 방이 분붕하면 이석 호대 능이 수치 못하고 금 역시 시간사지요. 지금 이제 이런 뜻이고 유여구 유와구 이 말이죠. 자로의 이름이 중유고 염류의 이름이 염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로와 염구 유와 구 너희들은 상부자 그래서 상이 동사로서 돕다 이런 말입니다. 부자 그 계시를 지금 도우면서 돕되 원인 불복이 불능래 원인이 오지 않는데도 불능래 레하지 못한다. 오게 하지 못한다. 역시 타동사죠. 타동사 임을 알 수 있죠. 오게 하지. 능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방, 원인이 주어고 여기서 뒤에는 방이 주어예요. 방, 분붕, 미석. 나라가 분붕은 분은 쪼개지다. 나뉘어지다. 붕은 무너지다. 리는 떠나다, 섞듯 갈라져,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 그러면 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대선이나 총선이든 지선이든 뭐든 간에 보면 동서와 아주 그냥 그 분열 양상을 늘 보이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참 심각한, 알 수는 없잖아. 아무튼 이게 계층간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어요. 계층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 뭐랄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남에서부터 금수저 물고 있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선천적이기도 하고, 계층 갈등은 뭐 어느 사회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역 갈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조장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게 분붕이석, 결국은 떨어져 나가겠지.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옛날 같은 떨어지는 거죠. 분붕이석 한대 불능수 지키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 모동 감과 방매하니 오이 공 개손지의 부재전유 이제 소장지 내야 하노라. 자, 이게 간과를 방 내의 동품을 모하니 나는 개손의 고의 전유에 있지 않냐고 소장 내에 있을까 저항한다. 저하다 이 말은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근심 걱정하다라는 뜻의 고어죠. 저하다. 이 말 옛날에는 저하다. 뭐는 도모하다. 이가 왜 나왔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나 역적입니다. 뭐는 모의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끝낼게요. 동은 움직이다. 가는 방패간, 관은 창 과자니까 방패와 창을 움직인다. 이 말은 전투를 벌인다. 전쟁을 벌인다. 그런 뜻이에요. 방내 나라 안에서, 영토 안에서. 이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걸 란이라고 합니다. 영역 안에서 또는 말하자면 정통성을 가진 권력에 대항하는 비정통적 반정부 단체가 준동하는 걸 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6.25 동란, 병자호란 이건 전부 그런 근데 방내한이 인격적인 난이도 내란이죠, 내란. 그리고 우리 내란, 6.25 동란, 요즘은 한국전쟁. 나는 근심한다, 무서워한다, 걱정한다. 개손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아니하고 소장 안에 있는 걸 그칩니다. 원래는 소는, 뭐랄까, 수산하라고 이런 뜻이에요. 약간, 쓸쓸하다고. 근데 여기에 속이라는 글자와 연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장은 담장이에요. 담장. 또는 울타리. 소장 합쳐가지고 약간 경계를 지어주는 울타리 이런 의미로 소장. 근데 그 뒤에 소장 음에 보면 이렇게 팔이 씌워져 들어가죠.
소장, 내 이렇게 사이 시옷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관형격 초금 또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명사가 두 개가 겹쳐가지고 하나 앞에 있는 명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할 때 그 사이에 관형사임을 표시하면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관형격 초금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우리가 소장과 내 사이에 시옷 발음이 안 나는데 왜 하냐? 이게 뭐니까 만약 우리가 장미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장과 내 사이에는 하는 그 개념이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시옷이 안 들어갔대. 근데 소장의 안, 담의 안 이렇게 말하면 의의 역할을 하는 이 관형의 역할을 해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발음을 해봐도 소장내하고 소장내하고 이러면 긴장이 생겨요. 그 발음상 음성학적. 그래서 사이 소리가 제대로 구현이 안 돼도 요 글자가 소장내 이렇게 하면 소장내하고 소장내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성문 폐색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음성학적,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혹시 논어 다른 언어를 읽다가도 이런 게 궁금하시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걸로 끝낼게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혹시 질문거리 있으시면 뭐 인터넷 전자편으로 해주시면 언제라도 순서로 대답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